네,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아티스트 이병호 작가입니다. 제가 2009년까지 그 국내 대기업인 LG, 삼성, 이수에서 전자부품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그 이후에 은퇴하고 바로 이 사진에 입문하게 되었는데요. 한 10년 정도 되었죠. 그 중에서 이제 최근 한 5년은 본격적으로 사진 예술 그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어떤 그 스트레이트 포토가 아니고 제가 그 진행하는 그 주요 작품들은 그 디지털 합성을 통한 어떤 실상과 가상의 경계에 대한 그 충의에 대한 그 표현 뭐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그 제 예술의 목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전 시대는 비욘드 버추얼 리얼리티 에피소드 1 그 외출이라는 그 서브 타이틀의 이 프로젝트는 제가 이제 2017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한 2년 반 정도 걸리는 그 프로젝트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이거 이제 계기는 좀 단순한 면이 있는데 2017년도 초에 중학교 동창들하고 그 유럽 그 여행을 그 하는 도중에 그 네덜란드의 좀 이름은 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유명한 그 고 박물관을 미술 박물관을 이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거기서 그 전시된 그 이 거장들의 명화, 주로 이제 15, 16세기의 그 초기 르네상스 시대의 어떤 화가들의 작품들이 이제 전시되는데 그 작품을 보면서 만약에 화가가 타임머신을 타고 그 2019년도 그 현대의 어떤 그 많이 그 과학적으로 변화된 디지털 어떤 이런 시대 환경에 다시 태어나서 그 화가가 그 작품을 만약 그린다고 하면 과연 어떤 식으로 표현할까 이런 어떤 순간적인 호기심 뭐 그런 부분이 이제 저의 작품의 어떤 그 모티브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좀 특이하게 이제 주로 그 사진 예술을 시작할 때 그 특히 이제 그 초현실적인 어떤 표현에 그 많은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그 초기 사진, 특히 이제 초기 사진 중에서도 추상 사진의 선구자인 제리 율스만 그분의 어떤 그 영향을 그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한국 사진 작가 중에서는 지금도 제가 뭐 개인적으로 이제 사부님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그 황교태 선생님의 어떤 영향을 그 많이 이제 받았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사진 예술을 하다 보면은 그 작가의 어떤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아무래도 이제 사진 철학 관련 어떤 책들을 이제 많이 읽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그 관심을 갖는 부분은 이제 현대 사진 철학, 그 빌렐름 프루소라든가 뭐 자크 다리다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장 보드리아드, 특히 이제 제가 좀 관심 있게 좋아하는 어떤 철학자라고 하면은 특히 이제 가상과 실제 어떤 그런 거에 대한 경계층이 그다음에 디지털 이미지에 대한 어떤 사유 그런 부분을 많이 이게 시뮬라시온이라는 어떤 책을 통해서 주장을 했던 장 보드리아의 어떤 그 철학 뭐 그런 부분이 최근에 저의 작품과 어떤 맥락적으로 그 일치되는 어떤 그런 측면도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주로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그래서 뭐 철학적으로 같이 공유하는 어떤 시간을 많이 이제 갖는 편이고 이제 호모 루덴스 같은 그러니까 나이에 걸맞지 않게 계속 어떤 이제 머리에 잠재는 어떤 영감, 어떤 호기심 그런 부분들이 제가 이제 그 사진 작업을 하는 어떤 원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작품을 준비를 하면서 특히 이제 이 차용이라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 아트의 그 차용 재해석 뭐 그런 부분에
이제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제대로 작품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서양 미술사를 이제 공부를 하면서도 특히 이제 작가에 대한 이제 이해, 그다음에 그 작품에 대한 어떤 그 작가의 어떤 관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전제로 되지 않으면 이제 제대로 된 어떤 재해석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이런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특히 이제 뭐 르네상스 시대부터 이제 모던 아트까지의 그 많은 그 화가들의 작품을 이제 제가 그 다루면서 이런 서양 미술사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좀 더 깊은 어떤 그 지식, 어떤 사유의 생각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얻을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됐다는 점이 굉장히 저 스스로도 또 앞으로의 어떤 사진 예술을 위한 어떤 발판을 삼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주로 이제 디지털 아트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사진은 어떤 그 재현의 어떤 그 기반이 되는 어떤 뺄셈의 어떤 그 철학이 있는 거죠. 사진의 어떤 출발점은 또 덧셈이라는 어떤 작업도 결국은 그 사진 역사적인 관점에서도 보면 이제 뭐 1920년도에 그 독일에서 시작된 그 포토콜라주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맥락이 이제 그 이어져 왔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 1990년도에 어떤 디지털 그 컴퓨터를 이용한 어떤 디지털 이미지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면서 그 사이에도 이것이 사진이냐 뭐 합성이냐 이게 상당히 그 논란이 많았지만 이제 1990년도에 뮌헨 어떤 세미나에서 결국은 디지털 그 이미지에 의한 어떤 합성 변형 그런 부분도 그 예술을 위한 행위라고 하면은 그 허용된다는 어떤 그 함의의 어떤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그 이러한 그 디지털 합성을 통한 어떤 그 합성 작업에는 물론 예술적인 어떤 감각도 필요하지만 어떤 컴퓨터의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그런 어떤 스킬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게 역시 그 덧셈 작업이기 때문에 이제 뺄셈에 익숙했던 사진 작가들이 덧셈을 한다는 의미는 이게 마치 화가들이 그 하얀 여백의 캔버스에 자신의 어떤 상상하는 이미지를 그리듯이 역시 마찬가지로 디지털 캔버스에 자기가 원하는 이미지를 적당한 위치에 배치를 하면서 그 어떤 자기의 메시지를 전달해 줘야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뺄셈에서 사진의 어떤 뺄셈에서는 이제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어떤 시지각적인 게슈탈트 이론의 어떤 시지각적인 어떤 이론 뭐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좀 필요한 부분이 되고요. 무엇보다는 어떤 예술적인 감각이 더 필요하겠죠. 사진 예술가의 어떤 욕심이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뭐 모든 작품이 그 하나하나 다 의미도 있고 상당히 제가 어떤 분만한 어떤 그런 소중한 어떤 그 기억들이 많이 이제 그 있는 작품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좀 애정이 간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작품이라고 들려면은 이제 그 르동의 어떤 골든셀 작품과 그다음에 에드 호퍼의 그 한여름밤의 그 햇빛 뭐 그 두 가지 작품이 가장 제가 그 작품을 진행하면서 기억에 남았던 어떤 그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골든셀 같은 경우 이제 르동의 작품의 골든셀 같은 경우 그 원작을 보는 순간에 바로 제가 제 그 머리에 스쳤던 어떤 이미지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저희 삼국 시대에 그 가장 유명한 예술 작품 중에 하나인 그 금동 방가유상이라고 있거든요. 불상이
그 모습과 너무나 그 매칭이 되는 그런 느낌? 그런 것들이 순간적으로 이제 그 제 머리에 스치는 어떤 그런 기운을 느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징주의라고 하면은 그 유럽 이제 예술사의 상징주의라고 하면은 이제 그 객관적인 어떤 사실 재현주의에서 이제 추상화로 넘어가는 어떤 중간 과정에서 이제 생겨난 이제 어떤 예술 사조가 이제 예술 사조 중에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상징주의라고 생각하는데, 상징주의의 어떤 탄생의 배경을 이제 보면 그들만의 어떤 굉장한 자부심, 그런 부분들이 미술 사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뒤집어 보면은 이게 이미 1500년 전에 벌써 한국에서 그것도 이름 없는 도공에 의해서 이미 그 상징주의에 대한 어떤 기초 작업이 벌써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을 발견했던 그 당시에 어떤 마음속의 어떤 환희감, 그런 것들이 지금도 굉장히 기억 속에 남고요. 근데 두 번째 작업으로는 이제 미국의 그 신사실주의의 대가인 그 에드 호퍼의 그 한밤중의 빛, 이 작품이 또 제가 가장 그 기억 속에 남는 어떤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그 에드 호퍼의 작품은 많은 영화, 광고 그런 데서 많이 그 오마주가 된 작품이고요. 또한 그 사진 작가에 의해서도 오마주가 이루어진 작품이죠. 그 중에서도 이제 에드 호퍼의 작품을 오마주한 그 미술 이제 사진가 중에 한 분이 이제 투스먼이라는 이제 작가가 있는데, 그분의 작품과 그 에드 호퍼의 작품을 서로 매칭해 보면서 이게 과연 사진과 어떤 미술과의 경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탐구의 어떤 연속성, 그런 부분들이 그 이 작품을 그 오마주 내지는 이제 작업을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깊이 있게 나름대로 그 다시 한번 생각해 봤던 계기가 됐던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전시되는 작품은 그 에피소드 1 서브타이틀 그 외출이라는 그 시리즈인데, 이 작품은 그 제가 이제 그 차용 재해석의 과정에서 가능하면은 그 거장들의 원본 이미지 그런 부분들에선 건드리지 않으면서 그 재해석을 그 시도를 했었고요. 이제 이어지는 이제 에피소드 2, 여기에 있는 이 작품이 그 중에 이제 한 작품인데, 그 에피소드 2에 이제 이어지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 거장의 원본의 어떤 변형이나 왜곡을 가하면서 어떤 자신의 메시지를 이제 강렬하게 이제 보내는 그런 어떤 그 변주된 과정들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특징 중에 하나가 드디어 이제 그 3D 모델링, 그러니까 이제 소위 얘기하면은 그 사진이라는 것은 있는 그 현실에 있는 어떤 사물들의 어떤 재현이지만, 이제 에피소드 2에는 가상의 이미지들을 그 사진의 하나로 이제 등장시키는 그런 이제 시도가 이제 이루어지고요. 또 에피소드 3로 넘어가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제가 지금 이제 진행 중인 그 에피소드 3는 그 중에서도 이제 어떤 추상에 대한, 그러니까 미술 사조에서도 그 거의 마지막 장에 가면은 이제 말레비치의 절대 추상이라든가 뭐 생명 추상, 그 다음에 그 데스틸 같은 그 몬드레온의 추상들이 이제 나오듯이, 이제 에피소드 3는 저의 비욘드 버추얼리티 그 에피소드 시리즈의 완결판으로서 이 어떤 기하학적인 추상에 대한 저의 그 3차원적인 접근, 뭐 그런 부분으로 관점을 두고서 그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전에서 글쎄요, 대전에서 이렇게 그 격조 높은 이런 갤러리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그천 큰 풍경 갤러리가 대전에도 많은 갤러리가 있고, 저도 이제
그 시간 날 때마다 어떤 갤러리를 이제 자주 방문하는데 제가 이제 작은 창 큰 풍경 갤러리에서 그 받았던 첫 인상 뭐 그런 부분은 굉장히 이제 갤러리가 어떤 격전 없다는 어떤 생각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술가의 어떤 작품들이 이제 관객들 입장에서 굉장히 집중 되게 볼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장점이 느껴졌고요. 좋은 기회를 주신 자글창 큰 풍경 협동조합의 모든 분들한테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정말 감사드리고 있는 거죠. 예, 정말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도 좋은 인연, 뭐 좋은 관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자글창 큰 풍경 갤러리도 진짜 명실공히 어떤 대전을 대표하는 이런 갤러리로 탄생될 수 있도록 뭐 저도 힘닿는 대로 이제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